10,000명이 녹즙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간 기능 지수가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죠. 만에 하나의 어려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별 불만이 없는데, 녹즙 먹어서 한 10,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무조건 드시면 안 되고 경과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모든 녹즙이 다 문제라고 해버리는 거가 문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녹즙을 먹고 좋고 이런 분이 병원을 별로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한약 먹고 좋았던 분이 병원을 별로 안 가요. 근데 아까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안 좋아지면 가잖아요. 거기 온 분들은 거의 퍼센트지로 아주 높은 확률로 안 좋은 경우만 보는 거예요. 이건 한의사들도 확증 편향이 있어요. 양방의 치료에서 다 좋았으면 별로 한의원에 올 일이 없다 보니까 한의원에 오는 사람은 또는 한방병원에 오는 사람은 양방의 폐해에 의한 것만 보니까 이게 나온 게 확증 편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잠깐 뒤로 물러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한테 온 사람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부 그런 줄 안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녹즙도 먹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 주마니아 님이 건강의 전문가를 할 수는 없다. 질병의 전문가이거나 어떤 종양을 잘 효율적으로 없애고 죽이는 전문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일정 부분 동의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핵심을 다 파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생명의 그 오묘함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다 파악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의 전문가는 생명의 전문가는 의사라기보다는 양생법 하는 분이에요. 양생법이라는 게 이게 기를 양자에다 생명력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뭐 호흡수련, 명상수련 이런 거. 의료에서는 좀 범위 바깥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만큼 숫자로 딱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생명이란 굉장히 큰 어떤 것이고 굉장히 심오한 것이어서 말로 한두 마디로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를 항상 이렇게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만 않게 위해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줌아웃해서 전체를 보면 우리의 이빨 구조를 보면 안다고 돼 있어요. 생명체에서 하늘의 명령이든 진화의 방식이든가 간에 육식을 하는 생명체가 있고 채식만 하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왜 쟤는 채식만 할까? 얘는 왜 육식도 할까? 물론 그걸 소화 흡수하는 뭐가 있다 없다도 나왔지만 그것을 애매한 것도 많아요. 동물들에서. 이빨 구조가 송곳니가 있는 것들이 다 육식이라는 걸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있어야 육식을 하기 좋게 된 거죠. 탁 잡아서 뭔가를 잡아 뜯고 찔러 죽이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육식하는 구조 중에 송곳니가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간은 그럼 어떨까요? 인간은 4개의 송곳니가 있고요. 28개에서 32개의 치아 중에 4개가 송곳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주로 채식하는 것, 곡물이나 채식. 그러면 4, 7에 28, 7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를 육식하기 좋은 구조가 우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하루에 먹더라도 한 7분의 1 정도 먹는 것이 인간 평균의 건강법, 먹거리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현대 영양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결국 소 키울 때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취하다 보면 결국
소가 이렇게 몸집이 불어나는 것은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니까 뭐 꼭 소가 채식만 먹어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번에 육식 사료를 먹인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얼마간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별 문제 없이 살 잘 찌고 그걸 잡아서 우리는 소고기를 먹고 했는데 그 소가 얼마간 그렇게 계속 먹으니까 소가 미치는 병이 생겼잖아요. 광우병이 생겼잖아요. 그걸 먹은 우리도 건강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했고. 그러니까 그때 소에겐 육식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근거가 뭔데? 근거를 대기가 어려웠어요. 이빨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빨의 구조 가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무당 소리를 듣지 이런 소리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이 7분의 1이나 8분의 1이어야 맞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암 질병의 특징은 여기서 이게 평균이니까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먹을 병도 있고 이거보다 오히려 줄여야 될 병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암의 특징은 뭐냐면요. 암의 특징은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증식하는 속도가 증식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게 대표적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20살 이상이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한 20세까지는 세포 숫자를 막 증식해 늘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증식을 멈춥니다. 상처 입을 때만 잠시 증식 확 늘렸다가 더 이상 늘리질 않는 것이 건강한 우리 주기예요, 주기. 그런데 암인 지금 20이 아니라 40, 50, 60 이렇게 됐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빨리 증식이 되는 방식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증식이 빠를 때에는 뭐가 이거하고 잘 맞는 음식이고 증식이 좀 천천히 되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을 때는 어떤 음식이 잘 맞나예요. 숫자를 빨리 늘리는데 익숙한 그리고 그거하고 파장이 맞는 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삶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7살 애한테 너도 생선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오로지 채식만 해 이러기가 조금 약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죠. 아이 때는 육식도 조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하잖아요. 너무 과하지만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20세 이후 30, 40이 돼갈수록 채식 위주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숫자를 별로 안 늘려야 건강한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개의 세포가 9개월, 10개월 동안 20조 개수만큼 20조 배로 늘려요. 불과 10달 만에. 그 다음에 20년까지 늘린다고 하면 이게 한 60조 되니까 20년 동안에 한 3배 늘리고요. 요 다음부터는 안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육식이라는 게 옛날 육식하고 달리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육식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것. 초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초기에 세포 하나가 20조만치 빨리 늘리는 이 방식하고 암이 커가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잘못된 임신이라고도 해요. 아, 나 임신 끝났고 남자인데 왜 임신 초기에 숫자 막 늘릴 때하고 똑같이 세포가 지금 내가 60인데 일어나? 이 뜻이에요. 네. 이때는 그런 거를 좀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20살까지는 약간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그 이후로는 최대한 육식은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분의 1 정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거의 안 먹는 게 좋아요. 일단 총론적으로 그래요. 총론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이 성장인자라는 게 있잖아요. 암 성장인자 중에
PDGR이라는 게 있어요.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라고, 이게 혈소판율의 성장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혈소판이라는 게 뭐 하는 것이죠? 혈소판은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혈할 때 쓰는 것이 혈소판이죠. 그런데 아까 육식하고 생선하고 그다음에 채식하고 비교를 하면 대표적 차이가 있어요. 이 뛰어다니는 육식, 뛰어다니는 육식 할 수 있는 이 동물들은 제일 두려운 게 지혈 안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계속 새 나오고 지혈이 안 되면 우리 피의 한 10분의 1만 빠져나가도 우리 거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1이에요, 제1. 그래서 내 몸에서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지혈하는 기능을 제일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처 입으면 얼른 지혈일 때 피떡이 만들어지잖아요. 피떡이라는 말 우리 뭐 혈전 이런 거 만병의 원인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상처 나서 지혈할 때는 혈전이 꼭 필요해요. 떡처럼 굳어야 얼른 막죠.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떡지지 않게 다시 이렇게 풀어지고, 또 상처가 나면 또 떡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하면 다행인데, 상처가 계속되면 이제 이게 그렇게 아예 세팅을 해버리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몸에 지혈 요소를 유지하는 혈소판이 많은 게 육식이어서, 이 혈소판에 암이 전이할 때 혈소판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면역계를 회피해요. 혈소판율의 성장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혈소판이 지나치게 많은데 영향을 어디서 미치냐? 육식을 많이 하면 혈소판이 지나치게 많아져요. 육식을 주로 많이 하면. 그러면 암이 전이될 때 웬만하면 면역세포 가서 죽이는데 잘 못 죽여요. 왜 그러냐면 혈소판이 하는 일이 지혈하는 거잖아요. 지금 암으로 죽는 것보다 먼저 피를 많이 흘려서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혈소판이 막 이쪽에 어디 상처가 났다는 신호가 되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걸 얘기하자면 삐뽀 삐뽀 울리는 앰뷸런스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 혈소판 일이 몰려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기 어딘가가 상처가 나서 막 지혈해야 될 급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막 가는데 음주운전하는 차가 앰뷸런스도 멈추게 해가지고 막 불어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면역을 거기에는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 혈소판에 붙어가지고 가면 면역계가 잘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끈적하게 잘 끈끈하게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육식에 많다. 채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을 맑게 한다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가 좋아요. 그 중간에 생선은 뭐 한 중간쯤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성 단백질이 갖는 폐도 있고, 또 생선은 육식과는 다른 장점도 좀 있습니다. 해물은, 이 생선 물고기들은 뭐가 제일 두렵냐면 지혈이 제일 두려운 게 아니라 물이란 일반 여기에 비해서 찬 것이 기본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구성 요소인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지방산이 얼어버릴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얼지 않는 것. 지방산이 얼지 않는 것. 왜냐하면 찬 곳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해서 쉽게 얼지 않는 지방산을 주로 생선 기름에서 많이 얻죠. 또 꼭 생선 기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식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식에서 선택하시든 생선에서 선택하시든 좋은데, 생선은 육식과 달리 어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걸 자꾸 하는 거. 혈소판, 혈전을 만드는 요소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육식하고 채식하고의 차이이긴 합니다. 이게 생선하고.
이게 세 가지의 대표적 큰 특징. 그 다음에 채식은 왜 좋냐? 채식은 여러 가지 아까 혈액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식물의 마음 우리는 모르는데 도인들은 안다고 해요. 다 이렇게 통한가 봐요. 그래서 식물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없는 걸 서러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막 공기나 건조한 뭐가 오면 동물들은 휙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식물은 거기 뿌리를 받고 할 수 없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자꾸 만드는 거가 특성화돼 있어요. 제1번으로.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1번. 아까 물고기는 얼지 않게 하는 그 지방산 만드는 기능 1번. 육식은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들은 지혈하는 기능 1번이에요. 근데 지금 암은 어째야 되냐? 요 채식이 제1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큰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채식에는 ID1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니빗이 방어한다, 억제한다. inhibit of differentiation. 분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라고. 분화 억제하는 유전자. 이 분화 억제하는 분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억제시켜서, 억제를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억제시켜서 분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녹황색 야채의 제일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숫자만 늘리고, 아까 우리 주마니아님 얘기했듯이 옆 세포가 어쩌든가 간에 이런 세포는 숫자를 늘리는 거는 분열 증식이라고 하고요. 옆에하고 다 잘 살펴서 내가 폐가 끼친다 하면 그 아포토시스라고 하면 세포 자살도 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거, 그거를 분화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분화란 분업화 한자잖아요. 또 전문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직업, 자신의 천직이 있는 세포가 되는 것을 분화한다고 해요. 그런데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는 초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일단 숫자를 늘리고 봐요. 고유한 전문적인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숫자를 막 늘린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전문성을 이과, 문과, 예체능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은 초기에 이렇게 막 전문화하지 않고 분열 증식만 하는 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자, 지금은 전문화할 때가 아니야. 우선 생명 유지하고 있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해. 어떤 조직을 만들 땐 처음엔 너무 까탈스럽게 사람 회원 안 하고 다 허용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정비를 하듯이 그게 ID1이에요. 임신 초기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억제하는 게 뭐냐면 아까 녹황색 야채예요. 암을 치유하는 제일 첫 단계는 분화를 하는 거거든요. 분화를 시키면 돼요. 분화를. 자꾸 전문화된 간세포니까 간 역할을 충분히 하다가 갑자기 얘가 아무것도 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냥 그런 세포로 돼버린 게 암세포거든요. 그거를 막는 게 녹황색 야채다.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길긴 했는데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예.